네, 앞서 보신 대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책으로 우리 아이들 급식에까지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홍정표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부가 일단 단체 급식의 수산물 사용 확대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학교 급식 이야기는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현재 공식적으로 학교 급식은 그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단체 급식 시장 점유율이 높은 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부가 수산물 확대 활용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고 정부기관을 필두로 해서 기업체나 군대 등에서는 조만간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가장 큰 급식 소비처인 학교도 포함되지 않겠나 이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에 이런 우려를 의식해서인지 일본의 오염수 방류 직후인 지난 25일 교육부에서는 학교 급식에서는 안전성이 확인된 수산물만 공급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발표했고 뒤이어 각 교육청에서도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내년부터는 대폭 늘리겠다는 자료를 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교육청에서 한다는 방사능 검사가 실효성 면에서 봤을 때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하던데요. 어떤 면이 그렇습니까? 네, 일단 겉으로는 그 수산물에 대한 방사성 핵종 정밀 검사를 지금보다 평균 30%가량을 더 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서 뭔가 검사를 강화하는 것 같지만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 검사가 각 학교에서 의뢰를 하면 급식에 주로 쓰이는 식재료를 수거해서 각 지역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는 일종의 사후 검사인데요. 방류 이후에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사후 검사 형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결과에 문제가 있더라도 그때는 이미 학생들이 급식으로 식재료를 섭취하고 난 뒤의 일입니다. 결과적으로 사후 약방문이 될 수밖에 없고 지금까지야 단 한 건도 이상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다지만 오염수 방류가 본격화된 상황에서는 결과를 장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마저도 소비가 많은 몇몇 수산물에 검사가 국한된 것이지 전수검사는 더더욱 아닙니다. 네. 결국 한 건당 8만 원가량 드는 사후 검사에 드는 예산을 늘린 것뿐이고요. 이 정도 대비만으로는 불안한 학부모 여론을 잠재우기에는 좀 부족해 보입니다. 네. 자, 학교 현장에서의 분위기도 궁금한데 막상 이 정부가 권고를 하게 되면은 학교 측에서도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좀 다행스러운 측면은 있습니다. 그 정부에서 수산물 소비를 독려해도 선택은 결국 소비자들의 몫이잖아요. 학교 역시 일종의 소비자입니다. 일단 각 학교에서 영양교사를 중심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식단을 짜고 있기 때문에 수산물 소비 여부는 아무리 정부가 강조해도 강요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영양교사들을 중심으로 안전조치가 아직까지는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전수조사가 불가능한 만큼 수산물 활용을 줄이거나 아니면 가공 과정에서 방사능 검사를 거친 냉동 손질 수산물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나 민감한 먹거리 문제이기 때문에 수산물뿐만 아니라 급식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김이나 미역, 멸치, 소금 등 바다에서 나오는 식재료 전반에 대한 정밀 검사 필요성까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부나 자치단체에서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안전검사를 추가를 하겠다 이런 발표들을 하고 있지만 결국 국민들이 안전하다고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걸핏하면 나오는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이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검사가 유통 전 사전 검사이기보다는 사후 검사 성격이 크기 때문에 불안감을 키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철저한 원산지 관리 감독은 물론이고 신속하고 명확한 정보 제공과 무엇보다 시장에 물건이 풀리기 전에 사전에 오염도를 측정해 대처할 수 있는 장치가 시급해 보입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